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핫한 남자와 함께하는 날이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필요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상담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종목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자세한 상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3,050포인트,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여전히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들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시장에 남아있는 변수들이 많아서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을 할지 다들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또 최근에는 워낙에 종목별 장세, 모멘텀 장세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 꼼꼼히 체크하면서 방향성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 1시간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당계 1년차님 1등 하셨네요. 윤수장 김시옥님 이름도 보이고요. 베네치아님과 스카이님, 블랙존님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 초절정미남 대한도굴협회님 등장하셨고요. 준호님도 반갑습니다. 병아리님, 또 오승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영자기님, 어쩌다 수익님 반갑고요. 남극꽃님, 트게더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할 거고요. 야인개미님, 대성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천연가스 급등 수혜와 계절주 보고 오늘 매수했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앞으로 오름폭이 더 클지 내림폭이 더 클지 궁금한데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대성에너지 오늘 1,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대성에너지 계속 조금 조용하다가 올해 9월부터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최고가 13,000원을 찍고는 살짝 지금 쉬어가는 구간,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전문가님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일단 대성에너지가 이제 요번에 그 9월 달부터 시세를 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전력난이 좀 심화가 되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석탄도 싹쓸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가스까지도 지금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가 지금 유럽 쪽까지도, 유럽은 지금 가스난이 심각합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들여오는 그 가스를 더 달라고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풀로 지금 주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네. 유럽 쪽도 지금 조금 어쨌든 좀 공급난이 좀
심화되고 있는 편이라 봐야 됩니다. 근데 겨울 다가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난방 수요는 더 높아질 텐데, 어쨌든 그쪽 부분에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느냐 아니면은 이제 더 올라갈 폭이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상반기 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매출이 작년보다 5% 빠졌고 영업이익은 2.7% 빠졌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20배 정도가 되니까 거의 20배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PER이. 네. 그러면 분명히 싼 가격이 아닙니다. 싼 가격이 아니고, 그럼 천연가스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급난이 과연 1년, 2년 가느냐? 그럼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풀릴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인식만 나와도 이 에너지주들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가격이 좀 지켜진다 할지라도 더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이러면은 빠질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고점이 어디쯤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맞추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성에너지도 보게 되면은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피크아웃 조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쌍봉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지금 쌍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태상으로 지금 쌍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 고점은 차트 형태상으로는 좀 찍었다 봐야 되고, 밸류가 비싸다면은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신고가를 쓰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편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겨울이 다가오긴 했지만 이 종목의 신고가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좀 많이 찍히고요. 저는 12,000원 정도면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2,000원 위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손절선도 좀 잡으시기 바라요. 이 종목은 10,000원이 이번에 나왔던 저점인데, 10,000원 가격대에서 10월 7일 날 또 한번 지지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지지된 곳이 깨지게 되면은 뭐 금방 내려옵니다. 밑에 더 빠지기 때문에 10,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12,000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짧게 좀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성에너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10,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 없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대성에너지 진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최병훈 전문가님 같이 나오는 날이라 최병훈 전문가님 어디 가셨나요? 하는 궁금증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 궁금증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쉬었다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컴백을 또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내가 이 종목 사고 싶어요. 언제 들어갈까요? 전망 괜찮을까요? 하는 부분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 잔디님 반갑습니다. LT젠 최님도 오셨네요. 오렌지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스카이님의 NP 살펴보겠습니다.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최고가 12,850원이었잖아요. 이 최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NP가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으로 좀 같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고점에서 사신 게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이 종목을 10%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사실 좀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 뭐 5월, 6월부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M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월 달부터 상한가 막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3,000원 정도에 있던 가격대가 지금 뭐 12,000원이 넘었으니까 4배 가까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마주예요, 지금은. MP가 지금 형태에서 뭐 올해 그 예상이익으로 봤을 적에 100배가 넘으니까 PR이 테마주인데, 이런 테마주들이 이 정도까지 올랐고, 또 이제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한번 받고 재반등이에요. 재반등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재반등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뭐 사명도 바꾼다 이러면서 메타버스 쪽에 다시 한번 이제 뭐 테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요렇게 그 반등 재차 반등 나올 적에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바라기는 또 힘들 거예요. 요번에도 보면 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2배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12,000원 넘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다 안 간다를 자신할 수 없다는 소리는 잘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잘 모르는 구간에서 확실한 투자,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긴 좀 그렇고요. 이 종목은 오늘 저점이 11,500원인데 여기가 이제 오늘 저점 깨지면 5일선 깨진다 보셔야 됩니다. 아직 5일선이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루만 지나도 오늘 저점 정도가 아마 5일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점 11,500원을 손절선으로 하시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13,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5% 오를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오히려 좀 매도 심리들이 이제는 좀 커질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성장성, 업황 성장성 이런 것들이야 뭐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모멘텀 주고 테마주라는 걸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3,000원 위쪽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선도 잘 지키시기 바라요. 오늘 저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MP 모멘텀 받고 강하게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물음표 좀 그려지는 부분이고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전시해 드렸고요. 11,500원 손절 라인 꼭 체크해 두시고 13,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조금씩 수익 챙기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공배님 오셨네요. 보람누님 하면서 또 종목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쫄보님도 오셨습니다. 남극곰님 이름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이번에도 게시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게시판에도 오늘따라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나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매수가는 1,207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늘 2% 올랐고 8,6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시청자분께서는 수익을 잘 보고 있다가 지금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지어 이 하락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고달퍼졌다. 저 좀 구해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무가가 정말 이 차트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올라갈 땐 또 팍팍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최저가 7,600원 찍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나무가는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 이제 실적만 보더라도 흑자 전환이 됐는데 상반기 때 116억 했습니다. 하반기 때 100억 한다 치면은 지금 뭐 200억이라고 치면은 지금 시총이 1,100억밖에 안 돼요. 1,170억밖에. 네. 그러면 뭐 PR 올해 예상 PR로 보더라도 6배,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쌉니다. 그리고 나무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앞으로 성장성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도 TOF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단거리 그 레이저 같은 걸 쏴가지고 이 공간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그 전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런 AR 기기하고 혼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버추얼 상에서 캐릭터가 뭐 그 잡히고 그리고 그 안에 놀지만은 앞으로는 어쩌면은 이제 그 내 공간을 직접적으로 읽든가 아니면 나의 얼굴이라든가 나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읽어가지고 네. 그 메타버스의 캐릭터로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걸로 봐요. 그래서 AR과 메타버스, VR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쳐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게 된다면은 스마트폰에는 분명히 TOF가 뭐 기본으로 장착이 될 거고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TOF를 한번 채택을 했다가 그다음 빼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무가가 이제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TOF를 채용하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또 이제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거 TOF 카메라가 어쨌든
또 뭐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장용 카메라 쪽으로도 지금 그 계속해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로도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관 저는 이제 괜찮은 종목을 보고 있고요. 20%시라서 추가 매수를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1,500원은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무난히 간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종목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시간 투자 좀 하시고 그러시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11,500원 왔을 적에 바로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갔을 적에 다시 한번 모멘텀들을 또 살펴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무가 수익 보다가 그 타이밍 잃어서 참 많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다행히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J ENM입니다. CJ ENM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만 7,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사셨네요. 수익 잘 보고 아니, 계시고요. 이거를 제가 한 2년 2개월 정도 지금 들고 있는 그래요?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고 수익 네.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았는데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수익 다시 한번 수익권 돌아왔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전망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좀 매도 시점하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익의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 설정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쪽에 이제 그 미디어 컨텐츠 사업 쪽에서는 뭐 최강자죠. 최강자인데, 근데 주가를 보면 사실 그동안에 크게 힘을 좀 못 쓴 편에 속합니다. 그건 이제 시총이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CJ ENM이 지주사격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또 이제 많이 못 받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과연 CJ ENM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인가? 성장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의문점이 좀 있으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뭐 멀티플을 많이 준다든가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분명히 좋은 종목임에는 분명하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58% 늘었고, 또 티빙도 상당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T 플랫폼으로서의 티빙 이제 밀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CJ ENM을 종목을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이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을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시장에서 관심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관심을 이제 많이 못 받았는데 다시 또 그러면은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가 뭐가 있느냐. 요즘에 이제 올라온 걸 보면은 뭐 아무래도 SM 인수권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불확실하다 그러고, SM 인수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한번 또 그 20만 원 단을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회사 측에서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그랬죠. 지금 오랫동안 물려 계셨고,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고, 그래서 일단 신고가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또다시 이제 그 SM 인수권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또 내려오게 된다면 또 실망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정해 놓으시고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만 원 정도, 지금 11선 자리니까 익절가를 좀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18만 원이 안 깨진다면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20만 원 단을 요번에 간다면 20만 원 단을 아마 넘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21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보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절가 정하시고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자, 이번에는 네. 그 수익 기획 꼭 잡아야죠. 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18만 원 안 깨지면 21만 5천 원까지 본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8만 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그 다음의 흐름을 한번 좀 네.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네.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21만 5천 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도 타이밍, 수익 실현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전화 네.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CJ ENM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내용은 좋은데 시장에서 힘이 없는 종목들,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인싸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또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종목 진단 굉장히 타이밍이 이 순서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아, 오늘도 안 되겠지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55,5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손실이 지금 음. 좀 되는데 이걸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거를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예, 예.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 않고 심지어 최근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요번에 이제 그 누리호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방산주들이 좀 움직일만 했는데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미리 올라온 폭들이 있다는 거죠.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올라왔고 1차 파동이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왔는데 올해 상반기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 뭐 글로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이벤트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크게 이제 아마 그 모멘텀을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난번에 뭐 그 뭐죠 그 우주에 가는 거 뭐 민간인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크게 뭐 그 우리나라 네도. 이런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네.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멘텀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올해 상반기 때는 뭐 170%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가 실적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도 한 중반 정도에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종목 같고요. 지금 잡아놓으시면은 신고가 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오히려 이제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중반에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버리고 한참 기다렸다 잡게 되면은 매도 물량 나오면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121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고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손실폭이 뭐 얼마 그렇게 되지는 않으시네요. 손실폭이 한 10% 정도 되시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반등은 나올 걸로 봐요. 단기 반등은 나와서 아마 121선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48,50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면은 일단 한번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45,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 또 매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깨지고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48,500원에 단기 매도
아래쪽으로는 45,000원, 뭐 손절가 이렇게 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48,5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 조금 낮춰서 48,500원 정도를 맞춰서 빠져나오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단가를 맞춘다라는 전략은 어때요? 별로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추가 매수했는데 가령 45,000원 깨져버리면 어, 손실폭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전략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확실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때문에 네, 조금 감사합니다. 손실폭 줄이는 전략 전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9시 29분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오랜만이에요 보람누님 하셨던 소공백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로티 백큐ම්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4,600원, 비중은 5%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보신다라면서 올려주셨고 그랬을 경우에 추가 매수도 어떨까요? 라는 의견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살펴볼까요? 에로티 백큐ම්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네요. 거의 18,000원대에서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떡할까요? 에로티백금 내년까지 보신다고 그랬죠? 네. 내년까지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적극 매수입니다. 매수예요. 예, 그 에로티백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진공 펌프를 하고 있는데 클린룸 쪽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뭐 다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공 펌프는 뭐 그 파운더리 쪽이든 뭐 아니면은 메모리 쪽이든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공 펌프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1위 업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뭐 투자는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고 뭐 디램 가격 빠지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투자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에로티 백큐음의 실적은 거의 보장이 돼 있다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상당히 억울한 장비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에로티 백큐음도 그렇게 억울한 장비주들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빠지면서 다 같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PER 5배 정도입니다. 10배 간다고 그래도 2배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에로티백금은 15% 정도까지 저는 비중 확대 가능하고요. 최소한 뭐 19,000원 정도까지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것 같고 저는 내년도까지 가져가실 것 같으면 신고가 한번 보시고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빠지면 꼭 사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자리 좋고 타이밍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잘 들어가셨네요.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에로티 백큐ම් 적극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비중 조금 더 확대해서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 에로티 백큐ම් 가자라는 전략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아날 타이밍에 에로티 백큐ම්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3,000원 이상까지도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전망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로티 백큐ම් 수공백님 잘 매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 인사드릴게요. 다음 상담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수공백님 보고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함께 올려주셨어요.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 문의 올려주셨네요. 투게더님, 농심 매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인상도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는데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4만 원대에서 29만 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심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 이 가격적인 부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제 그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좋았죠. 작년에 이제 뭐였죠 그게? 기생충이었나요? 맞나요? 영화요? 영화. 네, 기생충. 예, 기생충 이제 그 효과 때문에 이제 쭉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작년에 상당히 좀 특이하게 그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기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해 뭐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해외 쪽에서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 때는 가격 전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또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 때 이제 그 가격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올렸잖아요. 과자도 올라가고 뭐 다 맞아요. 올렸잖아요. 라면, 심지어 라면이 올라가요. 예, 라면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면은 3분기 때 실적에 그게 다 반영이 되냐면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재고를 막 싸놔가지고 네. 이제 도매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3분기 실적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그런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들이 반영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4분기 때 실적은 올라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오프닝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되면은 네. 예, 또 이제 아마 올라갈 거예요. 단지 이제 작년처럼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 보면 막 4만 원 이렇게 써놨거든요. 목표가를. 근데 거기까지 보는 거는 뭐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고려를 한다면은 33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사셔가지고 그 정도 33만 원 정도의 어깨까지의 뭐 한 스윙 정도 한 두세 달 정도 보는 그 정도의 수익은 괜찮겠다 싶어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농심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전망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서 목표가는 33만 원 정도 제시를 해 드렸네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미영님 많이 건졌어요. 메모하느라고 손 아프시다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종목 상담 이제 신청 접수되는 것도 굉장히 또 운이기 때문에 행운이기 때문에 잘 메모해 두셨다가 또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쫄보님은 삼양을 또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노자성님 오셨어요. 자, 러브수기님도 이름이 보이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이번에 네이버 TV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TV에서 메텔님이 한원 시스템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17,45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오늘의 종가는 15,1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17,000원에 사셨으면 조금 손실도 있는 상황이고요.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한원 시스템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에 조금 관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과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이슈에서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한원 시스템은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매각 이슈가 좀 완료된 이후에 매수를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각이 되면 한원 시스템이 제 생각에는 일단 그건 호재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매각 전에 불확실성으로 지금 주가가 사실 조정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게 된다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아요. 한원 시스템이 뭐 실적이 올해 작년에 전체 1년 동안에 3천억 했는데 지금 뭐 상반기에만 2천억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원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의 그 전기차라든가 또 수소차에도 쓸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실적 나쁠 것 같지 않고 해서 지금은 중요한 게 이제 매각 이슈가 빨리 좀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10월 21일 날 뭐 이제 그 풍문에 대한 해명해가지고 공시를 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뭐 이렇게 즉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될 건 아닌 것 같고 뭐 되겠죠. 언제 결정 날지가 이제 문제인데 결정이 난 이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은 매도를 하시기에는 조금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바닥권은 잡은 것 같습니다. 14,500원 이하로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바닥은 좀 잡은 듯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 매각이 되고 나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텐데 그러면 한 19,000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그 수익권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매각된 이후에 바로 2만 원을 넘을 건가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각이 된 이후에 19,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인데 이 매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 매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는 확실히 한온 시스템의 주가도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대응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까지 지켜보면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진단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상담은 다시 한번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1010님, PI 첨단 소재.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4만 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폭락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폭락하긴 했지만 은혜님께서는 아직 그래도 다행히도 수익권에 계신 구간이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좀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47,550원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PI 첨단 소재 왜 이렇게 떨어졌을지도 궁금을 하고요. 앞으로의 흐름 지금 빠져나와야 될까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다려 볼까요? 네, PI 첨단 소재는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OLED 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시세가 좋으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고 PI 필름 자체가 지금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PI 필름 자체가 그 쓰임새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올라가다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많이 빠졌네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했는데 잠정 실적 그 발표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폭락을 했는데 컨센을 하회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원재료비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원재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컨센을 하회했다. 근데 이제 컨센 하회했다 그러면서 65,000원을 목표가로 낸 증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65,000원을 지난번에 한번 찍었잖아요. 8월 달에. 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피크아웃 이슈인 겁니다. 주가가 65,000원이 목표가라면 그 이상 가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제 한번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저점을 깨니까 투매가 한번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빠지면은 보통 이제 반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19배니까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19배 정도니까 12개월 선행 BR이 싸지는 않은 상태라서 투매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21선과 121선이 겹쳐 있는 곳이 53,000원 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3,000원 단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좀 그 일부 매도를 좀 하시고 그 이후에 좀 추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다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뭐 지난번에 이제 최고점까지 따져보면 67% 나셨다가 지금 수익이 17%, 20% 이내로 지금 빠졌으니까 상당히 좀 아깝긴 합니다만 어차피 뭐 고점에서는 못 파는 거고 상투에서 우리가 꼭지에서 팔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줬다 생각하시고 시장에다가 수익 반납했다 생각하시고 53,000원 부분까지 반등 좀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좀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수익 보고 계시고 53,000원까지 수익 조금 더 키웠다가 그 선에서는 기회 잡으셔서 꼭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기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69,000원이고요. 네, 비중이 좀 많습니다. 50%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도 살짝 높은 것 같고 비중도 좀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2차전지 장비주라고 해서 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매수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오히려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심해진 상태라 네. 좀 진단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참 마음처럼 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매수하고 다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50% 비중도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분할 매수하셨을까요?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가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7월달, 8월달? 그것도 조금 더 됐습니다. 더 되셨고요. 예. 근데 이제 비중이 좀 너무 많으셔서 한 종목 비중 앞으로는 30% 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기술은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 상장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팔도록 그 전에 이제 상장 전에 기관이라든가 이제 큰 외국인이라든가 이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상장 이후에 바로 팔지 못하도록 주가를 이제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게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나올 게 이 회사가 작년도 11월 25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11월 뭐 25일 가까워 오면은 1년 보호예수 물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지금 반영이 되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회사의 상반기 때 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줄었고 또 매출액도 줄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에 큰 모멘텀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빠졌습니다.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뭐 UTG 만드는 장비라든가 또 이제 2차 전지 만드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적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오버행 이슈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50%시라서 물타기 전략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전가 이상에서 파실 수가 있고 6개월 정도면 제 생각에는 다시 8만 원 땅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하반기 때 지금 3분기 때 실적도 중요합니다. 하반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 하반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 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7만 5천 원 이상 가게 되면 한번 상담을 더 받아보세요.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나기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내년이 조금 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진단과 함께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내년 봄이면 아마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진단 도와드렸어요. 7만 5천 원까지 일단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수익 네. 보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기술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정말 많이 갔네요. 다음 상담 바로 볼까요? 유튜브에서 꽃방울님이 올려주신 종목 영업무역 살펴보겠습니다. 41,200원에 15%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요. 수익의 진수 보고 살짝 들어가신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의 진수 잘 보고 계신 것 같고, 자, 내일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겨울 지나고 팔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 영업무역이 뭐 작년부터 해서 쭉 잘 올라오다가 올해 잠깐 쉬어가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의 진수를 보신 만큼 수익도 톡톡히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매도 타이밍을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디서 팔까요? 영업무역 지금 OEM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내년 되면은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올리신 거 보니까 겨울 지나고 팔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겨울 지날 때까지 들고 계실 의향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업무역도 이제 리오프닝 주, 뭐 위드 코로나 주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바람은 지금 뭐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OEM 관련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움직일 걸로 보인다. 영업무역은 지금 5만 원을 넘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해요. 근데 지금 4만 8천 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게 왜 이렇게 횡보를 하냐면은 이게 4만 8천 원 넘기 위한 횡보가 아니고요. 밑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5만 원을 넘기 위한 횡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영업무역은 최소 5만 5천 원까지는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탄력적으로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탄력적으로 뭐 빨리 가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보유가 가능하시고 15% 정도 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년 봄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시기 바래요.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보유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수익 보고 계신데 수익 보는 김에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은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5만 5천 원까지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그 타이밍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 잘 보고 계시고 더 큰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영업 무역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수익의 진수에서 추천해드린 종목이 또 이렇게 잘 수익 보고 계시면 괜히 저도 같이 뿌듯하더라고요. 추천주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꼭 수익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또 투자의 신에서 전해드리는 종목들도 한번 꼭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볼 건데요. 동국제강입니다. 두 분이 올려주셨어요. 정재영님 그리고 푸른 잔디님. 굉장히 신기하게도 두 분 다 매수가가 똑같습니다. 동국제강 2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또 한 분은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두 분 다 걱정은 똑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라면서 걱정의 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지난해에 또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의 기간도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7,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동국제강 지금 팔아야 될까요? 지금 팔긴 좀 그렇죠. 이제 동국제강은 지금 그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으로 보게 되면은 뭐 PER 3배짜리니까 굉장히 쌉니다. 단지 이제 동국제강도 뭐에 이제 걸렸냐면은 피크아웃 우려가 하면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꽤 있어요. 실적 굉장히 좋은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이 종목들 보면 5월달에 피크 치고 지금 빠졌잖아요, 계속.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 그럼 빠져버리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1년 실적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한 번은 또 이제 그 반등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국제강의 그 목표가들이 보면은 보통 다 27,000원, 뭐 8,000원 이래요. 그래서 거길 일단 찍고 나서 이제 내려와 있는데, 반등은 뭐 거의 충분히 나온다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강주들, 철강주들 뭐 다들 실적들 괜찮고, 물론 뭐 이제 그 롤마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감들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실적을 지켜나가긴 할 겁니다. 실적이 지켜지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진 않아요. 적어도 박스권은 가기 때문에 동국제강도 요번에 거의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61선 타게 되면은 쌍바닥 형태도 좀 완성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고요. 뭐 단기 대응하시려면은 두 분 다 본전가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수익 보고 나오시겠다 그러시면은 2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동국제강 다행이네요. 반등 가능할 것 같다라는 진단 도와드렸고요. 본전에서 매도하시던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에 우리 손주 용또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Y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5,400원 매수가,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Y업을 5G 관련주인 거죠. 통신 관련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5,000원, 4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손실이 좀 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05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가파른 하락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 5,400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30%나 되시네요. 네. 비중도 적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아마 이제 3,8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단지 이제 거기까지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은 밑에서 한참 그 횡보를 했다 반등이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비중을 30%나 여기다가 두고 그거를 기다리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썩 그런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종목 상담 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강력한 좋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손절을 좀 하시고 그 돈 가지고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종목이 뭐 5G 관련주 중에서의 어떤 굉장히 눈에 띄는 인싸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기 때문에 좀 탄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뭐 절반 이상 일단 매도하셔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를 돌리는 계좌 전체 수익을 보셔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와이업을 아쉽지만 좀 이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아픈 이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종목 하나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 네, 전체적인 계좌를 좀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3,800원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참고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 보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블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보람이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빠른 진단 최고네요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1시간 좀 빠르게 달려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오늘 전해드린 진단들 잘 참고하셔서 또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투자의 신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 보니까 지금 현재 미장 상황이 좋다, 내일도 빨간불 기대된다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도 빨간 모습으로 우리 신나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할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